네, 아로마 테라피 9주차 강의 2차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제일 먼저 꼽는 요소가 이제 에센셜 오일의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에서 이제 뭐를 살펴봤냐, 우리가 그 에센셜 오일의 그런 어떤 라벨에 표현되어 있는 또 확인해야 될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품질 요소로서 바로 에센셜 오일의 산패, 즉 산화에 의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에 의해서 그래서 산화돼서 이제 부패가 되는 그러한 요소로서 특히 산소, 그리고 햇볕, 열과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햇빛과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일의 품질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또 뭐 섭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품질을 갖다 담보하기 위해서 특히 유기농과 관련된 인증들, 어떠한 인증들이 해외에서 또 인증받음으로써 그런 이제 마크를 갖다 부여하고 있는지, 또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축산부로부터 어떻게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농약 인증을 받는 것인지, 친환경 인증을 받는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러한 에센셜 오일의 포장, 그리고 표기. 앞에서도 이제 에센셜 오일의 품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서 패키지, 그리고 라벨링,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눈여겨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요소 중에 먼저 에센셜 오일의 용기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섭취를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 에센셜 오일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예를 든다면 정밀 드로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이제 드로퍼, 또는 이제 분배기, 이러한 형태의 용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특히 어린이들의 섭취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용기부터 올바른 그러한 형태를 갖다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에센셜 오일은 원액 그 상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사실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바로 적절한 경고와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에센셜 오일에 이제 동봉을 하거나, 또는 그 병의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적인 규제에 적합하도록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거죠. 포장뿐만이 아니라 용기 자체가 그런 법적인 그런 이제 요건을 갖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즉 드로퍼, 정밀 드로퍼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 특히 주의 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라벨에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표기를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오일의 어떤 품질을 갖다 확인하고 안전성을 갖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오일의 용량, 또 특히 사용해야 되는 유효 기간, 그리고 보관의 조건이라든가 이 주의사항들, 또 더불어서
바로 이 제품에 대한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 이거 고유번호, 관리번호 이런 게 왜 필요하죠?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제품으로 인한 품질의 문제 또는 어떤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제품과 같을 때 만들어진, 또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또는 같은 소위 이야기하는 로트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관리번호, 즉 고유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제품의 사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 에센셜 오일에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로 용기 등의 주의사항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용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라벨에 caution,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인 측면에서 우리 인체에 대한 안전성 측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러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물질 안전 자료라고 하는 소위 MSDS예요. 물질 안전 자료 MSDS 줄여서 영문으로 MSD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MSDS는 뭐냐면 Material Safety Data Sheet예요. Material 물질, Safety 안전, 데이터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자료를 적어놓은 sheet, 그런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안전 자료를 갖다가 반드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반드시 제공받아야 됩니다. 이 물질 안전 자료인 MSDS 시트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하는 저러한 이제 표현이 맨 꼭대기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Orange Oil Sweet, 즉 스위트 오렌지 오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질의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카스 번호,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한 이제 번호죠. 일련 번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품질의 명칭,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들. 그래서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y, 즉 물리화학적 특성치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냄새가 있는지, 오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떤지, 색상이 컬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용해도가 어떤지, 끓는 점이 뭔지, 증기압이 얼마나 되는지,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 기본적인 물리적인 특성들, 특성치들, 물리화학적인 특성치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는 독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독성과 관련된 그러한 허용 한계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안전 자료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제품을 갖다 건네받음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들도 판매하는 쪽에서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입하는 쪽에서는 물질 안전 자료를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두고 관리를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 안전 자료,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인 조성이에요. 이 화학적인 조성.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굉장히 다양한 성분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 특성 부분에서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분석 기기를 통해서, 그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이런 이제 분석 기기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에센셜 오일에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즉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분들의 조성들, 어떠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똑같은 그러한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별 또는 계절별 또는 지역별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 조성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점을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조성변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의 향치, 그리고 또 치유 특성, 치료 특성이죠.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또 아울러서 이 안전성과 관련이 돼서는요, 때로는 독성이라든가 또는 잠재적 위험성, 이런 것들이 품질마다, 이 제품마다 그 품질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루고 있는 물질들, 성분들 중에는 우리가 앞에서 화학적인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었듯이 거기에는 알데히드 계열, 또 에스테르라고 하는 에스터 계열, 케톤 계열, 또는 페놀 화합물들 뭐 등등의 다양한 그런 이제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알데히드 계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알데히드 계열은 피부의 자극 또는 알레르기 반응, 즉 알러지 반응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에스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화합물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러한 이제 위험성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어요. 또 케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독성뿐만이 아니라 신경 독성, 이러한 이제 우려가 있고요. 특히 어린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산부, 또 그 다음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수유, 이러한 경우에 사용이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되는, 사용상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페니로얄 같은 경우 이러한 에센셜 오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케톤류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플레곤이라고 하는 플레곤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섭취가 LD50 그랬는데요, lethal do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0이에요. 즉 저것을 섭취했을 때 섭취한 그러한 이제 테스트 대상이 50이라고 하는 거죠. 50%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즉 시험 동물의 50%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농도예요. 그게 뭐냐면 킬로그램당 0.4g 정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험 동물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제 페니로얄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독성을 나타내는 케톤 화합물이에요. 그게 플레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험 동물의 50%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양이 0.4g per kg이에요. 굉장히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쵸? 이러한 양을 갖다 넘게 되면 시험 동물의 50% 정도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성을 갖다 가지고 있죠. 페니로얄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더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세이지에 어떠한 성분이 특히 그러느냐 이런 거세요. 투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인데요. 요것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높아요. 2.6. 2.6g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시험 동물의 50% 정도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농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량인 경우라는 건 조금만 있어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수치가 큰 거는 많이 있어야지 죽게 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C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또 투존의 경우에는 1.15. 예. 시험 동물의 50%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농도가 1.15g/kg이에요. 예.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에는 마찬가지로 투존이 0.83. 예. 이러한 이제 lethal dose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웜우드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에 들어가 있는 투존의 경우에 0.96. 또 히솝이라고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인데요. 여기에는 예, 피노캠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독성 케톤은 1.4 g/kg에 lethal dose 50, LD 50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즉 시험 동물의 50% 정도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농도가 1.4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냐면요, 피부라든가 혹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독성이라든가 발암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페놀 화합물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에센셜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어떤 치료 효과도 나타내고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성분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에게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위협을 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학적인 그런 요소로서 에센셜 오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부작용 또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경우는 이제 뭐냐면 섭취를 했을 때 또는 피부에 도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독성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LD50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동물, 즉 적용한 동물 또는 적용한 시험 동물의 50%가 죽을 수 있는 농도인 거예요. 자, 에센셜 오일로 봤을 때요, 볼도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LD50이 시험 대상 동물의 LD50이 0.13g/kg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체중이 70kg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투여를 했다. 그런 경우는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양은 9g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것을 갖다 섭취한 70kg 되는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반 정도가 죽을 수 있는 농도라는 거예요. 예, 9.1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저거는 굉장히 LD50이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경우죠. 그렇죠? 0.13. 그런데 히솝이라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한 그런 에센셜 오일에 들어가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1.43에 조금 아까 거보다는 한 10배는 그래도 먹어야 그래야 사람이 10사람이 예를 들어서 섭취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반 정도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98g 정도 70kg짜리 사람인 경우에는 98g 정도는 먹어야 죽을 수 있는 그런 농도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다. 세이지라고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2.52 정도의 그런 이제 LD50을 가지고 있고요. 70kg의 사람에 대해서 실제 치사량으로 환산을 하면 176g 정도는 먹어야지 죽게 한 반 정도가 죽을 수 있으니까는 이거는 비교적 세이프 안전한 편이다. 그래도
근데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만큼의 많은 양을 갖다가 우리가 먹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모마일의 경우에도요, 여기에도 예, 섭취를 했을 때 에센셜 오일입니다. 순수한 100% 에센셜 오일. 여러분들 또 제가 이 카모마일 그랬더니 앞으로 카모마일 차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 에센셜 오일,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100%짜리 에센셜 오일을 70kg 되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대로 통째로 마시면 반 정도가 죽느냐? 600g 정도. 600g이 뭐예요? 한 병 정도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카모마일 차로 마시는 경우에는요, 농도도 굉장히 희석되어 있는 그런 농도일 뿐만이 아니라 한 잔 마셔도 그 농도로 환산해도 에센셜 오일로 환산하면 굉장히 아주 미량인 경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비교적.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사람의 경우 70kg 사람이 섭취를 했을 때 이제 한 반 정도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을 살펴봤고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유칼립투스의 경우가 독성이 2.5 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인간의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2.5 정도가 되는데 유칼립투스, 사람의 경우에 0.4에서 0.8 정도.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미량이라도 먹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윈터그린의 경우에는 더 적은 양이 0.23에서 0.37 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보다는 위험한 그러한 이제 즉 조금만 먹어도 독성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캠퍼라고 하는 경우가 0.5에서 0.15. 이거는 진짜 더 위험한 그런 경우죠. 사람의 경우에는 0.005에서 0.5 그램 퍼 킬로그램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독성이 있을 수 있다. 또 페니로얄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도 0.4 정도가 된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칼립투스 향을 잠깐 맡는 건 좋지만은 먹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자료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에센셜 오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나 위험성 중에는 또 피부 반응이 있어요. 피부에 자극성을 갖다 준다라든가 또는 민감성, 또 광독성, 즉 피부에 도포가 됐을 때 햇빛을 받게 되면은 그 햇빛과의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알러지라든가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민감한 반응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요소로 에센셜 오일의 이제 화학적인 그런 부분 중에서 에센셜 오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나 위험성 중에 광독성 피부 반응이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이 에센셜 오일이 햇빛과 반응을 해서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 또는 알러지 반응을 갖다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버가못이에요. 버가못. 뭐죠? 버가못이 시트럴 계열의 그런 어떤 귤이라든가 이러한 시트럴 계열의 그런 이제 과일이죠. 그것의 껍질로부터 얻어지는 오일인데요. 이 버가못 같은 경우는 0.44%에서 100% 에센셜 오일이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광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즉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광독성이. 그래서 광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범주의 수치는 1에서 2%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라임, 여러분들 라임, 시큼한, 그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들어봤지만은 바로 라임의 경우에도 0.25%. 굉장히
강합니다. 광독성이. 이렇게 시트럴 계열이 비교적 이제 강한데요. 사람의 경우 광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수치로서는 2에서 3.5% 이하로 낮춰야 된다. 또 비터 오렌지. 오렌지 중에서도 스윗 오렌지가 있고요. 비터 오렌지가 있습니다. 예. 좀 아주 쓴 맛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이제 오렌지가 있는데 이 경우가 0.072. 예. 그래서 이 바로 이 광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분이 뭐냐면은요. 예. 프로쿠마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성분인데요.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함량이 비터 오렌지의 경우가 0.07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광독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냥 보통이다. 모더레이트예요. 3.5에서 7% 이하로 예,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레몬의 경우가 프로쿠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함량이 0.0032%인데 요거는 광독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5에서 10% 정도 이하로. 예. 그리고 그레이프루트 마찬가지 다 시트럴 계열이에요. 그래서 시트럴 계열은 우리가 예,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요소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통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레이프루트가 예, 광독성은 약하지만 그래도 10에서 20% 이하로 활용을 해야 된다. 스윗 오렌지는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왜? 퓨로쿠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함량이 0.00005%로서 굉장히 순한. 그래서 예, 광독성은 거의 없다. 예, 마일드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no limit예요. 저거는 그냥 그래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이다. 그리고 텐저린, 그리고 만다린. 텐저린, 만다린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거의 귤에 가깝습니다. 품종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거의 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귤을 우리가 귤 껍질을 갖다 이렇게 손등에 문질거나 그래도 안전하다. 크게 무리가 없다. 예. 아주 미량입니다. 퓨로쿠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함량이 광독성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아주 미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뭐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이외에도 발암성 그런 이제 요소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프롤, 예, 사프란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에서 얻어진 향이에요. 예, 사프롤.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 또 에스트라골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라든가 베타 아사론 또는 벤조피렌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 독성 측면에서는 경련이라든가 향정신성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에센셜 오일은 넛맥. 예. 우리말로 하면은 육두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식물 열매인데요. 거기서 이제 뽑아낸 에센셜 오일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향정신성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 나타낼 수 있다. 또 아까 잠깐 이제 봤었던 것처럼 이제 투존 리치올, 투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일이라든가 아니솔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신경 독성 또는 향정신성 그런 이제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그런 에센셜 오일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으로서는 간독성이에요. 간독성. 우리 간에 독성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그런 에센셜 오일로는 예, 트랜스 아니솔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애니시드 오일로부터 추출한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 또는 이제 펜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예. 주로 이제 베이스 오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들인데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서도 이러한 그 성분들은 검출되면 안 된다.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거기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신남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 신암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분들이. 이것이 카시아라든가 시나몬이 뭐죠? 계피예요. 예, 계피 껍데기로부터, 계피나무 껍질로부터 추출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피 오일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 독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아주 미량인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요. 바로 시나몬 오일과 같이 100% 오일을 갖다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성분으로서 메틸 차비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질. 여러분들 왜 우리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바질 잎사귀라든가 바질 향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이파리를 갖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음식에 이렇게 이제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바질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 차비콜 같은 경우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타라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에도 마찬가지. 또 유제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웨스트 인디안 베이라든가 또는 시나몬, 계피죠. 그 다음에 클로브, 정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또 풀레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뷰츠라든가 또는 페니로얄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프롤 같은 경우에는 캠퍼라든가 또는 마조람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 또 임신 중에 위험성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일이 호르몬 유사 활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호르몬 균형의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태아의 성장에 손상이나 또는 기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오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데 특히 임산부라든가 수유부 이런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오일들은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센셜 오일의 위험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인들이 안전수칙, 어떠한 안전수칙을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데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못해서 먹거나 이랬을 경우에 독성이 있고 위험한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정량 이하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에센셜 오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희석되어 있는 오일을 갖다 구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석되어 있는 오일의 경우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성분에 희석을 시켰는지 몰라요.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희석되지 않은 오일을 피부에 사용하지 말 거. 여기서 희석되지 않은 오일을 피부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희석을 뭐에다가 해요? 캐리어 오일에다가 섞어서 이제 쓰잖아요. 마사지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렇게 마사지하는 경우에는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눈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눈에 직접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 절대로 금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에센셜 오일. 무슨 에센셜 오일인지 잘 모를 때, 이럴 때는 절대 사용을 하지 말 것. 이러한 요소를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에센셜 오일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도 안전수칙이 있죠. 목욕할 때는 반드시 한두 방울 희석을 해서 분산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희석되지 않은 오일, 즉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캐리어 오일에다가 섞어서 희석시켜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흡입의 경우에는 어린이라든가 호흡기 환자 이런 경우에 주의를 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센셜 오일을 갖다 보관할 때 안전 수칙으로서는 에센셜 오일은 유효 기간까지만 사용하도록. 물론 유효 기간이
어제까지였었는데 오늘 사용하면 그것도 무조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유효 기간까지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즉 광선이 투과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짙은 갈색이라든가 또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청색 또는 녹색의 유리병에 보관해야 되고요. 30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해서 어떤 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햇빛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큰 병에 남은 아주 적은 양의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작은 병에 옮겨 담아서,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 그로 인한 산패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에센셜 오일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 주치의에게 무조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지시에 따라야 되고요. 또 잘못해서 마셨을 경우에는 그 섭취한 오일병을 직접 들고 어린이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섭취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된 그러한 상태에서 의식불명이 되는 그런 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급차 119를 바로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의사의 조언 없이 강제로 구토를 갖다 시키지 말아야 될 테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 애완동물이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감광성 아로마 오일 사용 후에는 바로 선탠을 하거나 햇볕을 쐬지 말 것. 특히 아까 뭐라 그랬죠? 광독성 있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시트럴 계열들 이런 것들은 바로 선탠하거나 햇빛 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임산부 또는 가임기 여성은 아로마 오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아로마 오일이, 에센셜 오일이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양초, 성냥, 담배, 가스와 같이 불꽃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이제 피하고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되고, 또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올리브나 참깨 기름을 면보에 충분히 적셔서 주위에 눈꺼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물로 헹구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고요. 아로마 오일이 피부 자극을 일으킬 경우에 식물성 기름, 크림 이런 것을 해당 부위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마찬가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가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